새해에 접어든 지금이야말로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열망.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심.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 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시기일 겁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임상심리학자 수잔 엘버스 박사는 사람들은 해마다 같은 결심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하는 행동과 원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학을 이용해 그 간극을 메우고 어떻게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냄으로써 결심한 일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지금, 이번에 하는 결심은 반드시 지켜내는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엘버스 박사의 조언 8가지를 소개합니다. 꿈과 목표가 그저 머릿속에서 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행동을 통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존의 습관을 버리기보다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 데 집중하라. 행동을 시작하는 데 집중한다. 연구에 따르면 어떤 행동을 멈추는 것보다는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는 게 더 쉽다. 따라서 무언가를 그만두겠다고 결심하는 대신 어떤 행동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하는 게 더 낫다. 이를 접근 목표와 회피 목표라고 한다. 예를 들어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싶다면 가공식품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기보다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겠다고 하기보다는 일주일에 4일은 저녁밥을 집에서 직접 요리하겠다고 할 수 있다.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꿀 경우에는 탄산음료를 끊겠다 대신 매일 물을 8잔 마시겠다고 결심하도록 한다. 엘버스 박사는 건강에 좋은 행동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더 나은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선택하라.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비현실적이고 지속하기 어려운 목표를 정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목표는 장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행동을 반영해야 한다. 가령 잠깐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 유행을 쫓아가기보다는 어떤 음식을 선택할지, 어떻게, 그리고 언제 먹을지 등 지속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세운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다른 계획도 마찬가지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처음부터 힘든 운동 루틴을 정하지 말고 일주일에 3번 30분 운동하기와 같이 시작하도록 한다. 식습관에 관해서도 올해는 외식을 하지 않겠다와 같이 지키기 어려운 결심보다 한 달에 한 번만 외식하자가 지키기 더 쉬울 것이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올해 50권을 독파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는 누가 봐도 달성하기 어렵다. 그보다 1년에 5권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 목표는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운다. 더 많이 운동하기, 술 줄이기와 같은 막연한 목표는 정량화할 수 없다. 엘버스 박사는 잘 정의되어 있으면서 작고 실행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운동을 더 많이 하겠다보다는 하루에 20분씩 걷기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한다. 자신에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주는 것이다. 이때 스마트 목표 설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의미가 있고 마감 기한이 있는 목표를 세우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도중에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열린 자세를 갖는다.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는 단점이 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낙담하거나 스스로 실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완벽보다는 발전이 중요하다. 매일 100% 완벽하게 해낼 필요는 없다. 엘버스 박사는 약간의 여유를 두고
필요에 따라 목표를 기꺼이 조정할 것을 권했다. 만약 매일 20분씩 운동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오늘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 지키지 못했더라도 자책하지 말라는 뜻이다. 10분이나 15분만 해도 괜찮다. 유연하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앨버스 박사는 조언했다. 성공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을 파악하라. 결심을 이루는데 어떤 것들이 방해될 수 있는지 대개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없다든가 하는 물리적 장애물일 수도 있고 두려움과 같은 감정적 장애물일 수도 있다. 때로는 실용적인 해결책이 도움이 된다. 배달 음식을 줄이겠다거나 SNS 사용을 줄이고 싶다면 휴대폰에서 앱을 삭제하도록 한다. 퇴근 후 피곤해서 운동을 못하겠다면 운동 시간을 아침으로 옮겨보라. 만약 계획의 실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정신적이거나 정서적이라면 좀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에 잘 빠지는 편이라면 긍정적인 암시를 해보자. 실패했을 때 자책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면 스스로 관대해지는 연습을 해보라. 시작부터 장애물을 파악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앨버스 박사는 말했다. 책임감 있는 친구와 함께하라. 결심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친구 혹은 전문가를 찾는다. 결심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사회적 지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책임감 있는 파트너에게 매주 업데이트 상황을 알린 사람의 70%가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룹이 되어 함께 계획을 세우는 방법도 있다. 가령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함께 계획에 참여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동기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기시킬 수 있는 것들을 설정하라.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목표를 세웠다가도 금방 잊기 쉽다. 결심을 잊지 않으려면 몇 가지 메모해서 노력을 해보자. 책상이나 욕실 거울에 다짐을 적은 포스트잇을 붙인다. 휴대폰이나 캘린더 앱에 목표를 상기시키는 푸시 알람을 보내도록 설정한다. 집안일이나 업무를 적은 할 일 목록에 목표를 추가해 적어둔다. 과정을 기록하라. 진행 상황을 기록해두면 중간중간 되돌아보며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동기를 유지할 수 있다. 앨버스 박사는 일기를 쓰거나 앱으로 여정을 기록할 것을 제안했다. 운동에 집중하는 게 목표라면 활동을 기록하는 앱을, 식습관에 신경 쓴다면 음식에 관한 앱을 활용해 보라.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포기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다시 계획으로 돌아가는데 집중하도록 하자. 노력하는 자에게 삶은 언제나 보상을 준다.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고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다. 힘들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내일 하겠다고 말하는 반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내일과 나중은 패자들의 단어이고 오늘과 지금은 승자들의 단어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